이번 시간에는요, MVC5, ASP.NET 4.6, MVC5에서 제공해주는 스캐폴딩 기능을 사용해서, 즉 자동화된 기능을 사용해서요, 간단한 컨퍼런스 정보를 입출력하는 기능을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드 퍼스트, EF 코드 퍼스트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데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메모 엔진 프로젝트는 ASP.NET 4.6 프로젝트입니다. 즉 ASP.NET 웹폼, MVC, 웹 API, 시그널이 다 사용될 수 있는 원 ASP.NET 프로젝트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MVC5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웹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클래스는 모델스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만들어 주니까 모델스 폴더를 찾아가서요. 자, 모델스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운 클래스 파일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 파일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파일을 추가를 할 텐데요. 이제 클래스 파일에는 뭐 크게 두 가지의 클래스 파일을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떤 이제 컨퍼런스 정보를 입력하는 건데요. 특정한 방에 특정한 스피커, 뭐 이제 하나의 방에 이제 강연자를 등록해주는 기능이고요. 하나의 방에는 한 명 이상의 강연자가 등록하는 거니까요. 룸이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 스피커가 뭐 자식 클래스가 되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한번 룸 클래스하고 스피커 클래스를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룸이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따로 분리하기 전에 일단 여기다가 클래스 파일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룸 클래스에는요,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룸 아이디하고 룸 이름, 그래서 방 이름하고 방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자식으로 I collection of speaker type로 이렇게 이제 룸 클래스하고 관련이 있는 스피커 클래스를 이제 버추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스피커 클래스는 스피커에 대한 아이덴티티 값하고 이름, 그 다음에 어느 룸에 어느 이제 관련된 부모 룸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클래스 파일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관리해 주는데 룸 클래스하고 스피커 클래스는 이제 나눠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한눈에 보기 위해서 룸 클래스하고 스피커 클래스를 하나의 CS 파일에다가 이제 room.cs 파일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름 바꿀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름 바꾸기 해서 room underscore 나중에 이제 room.cs, speaker.cs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아니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난리 납니다. 예. 그래서 room underscore speaker는 room 클래스하고 speaker 클래스를 한 곳에다 모아놓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room 클래스하고 speaker 클래스를 바탕으로 MVC에 대한 요거에 대한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스피커에 대한 CRUD를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CRUD 기는 컨트롤러 클래스 MVC5의 컨트롤러스 폴더에다가 이제 구성하죠. 그러면 컨트롤러스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운 컨트롤러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는 스캐폴드 추가라는 이름의 메뉴에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컨트롤러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코드를 추가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위에 보니까 엔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뷰가 포함된 MVC5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얘는요, 엔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특정 이제 엔터티 프레임워크의 코드 퍼스트라고 해서 좀 전에 우리가 만든 클래스 파일을 바탕으로 엔터티 프레임워크 데이터 컨텍스트에서 엔터티 만들기, 여기 보면 한글화된 번역은 이제 엔터티란 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엔터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이제 엔티티라고 이제 발음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엔터티가 기본 발음이라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엔터티, 예. 엔터티 만들기, 읽기, 업데이트, 삭제 및 나열 동작 및 레이저 뷰가 포함된 MVC 컨트롤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해줘요. 즉, 뭘 해주냐면 하나의 CS 파일을 바탕으로 이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RUD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CRUD를 만들어준과 동시에 얘를 외부에 보여주는 뷰 페이지까지도 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이번 시간의 핵심 메뉴는 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엔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뷰가 포함된 MV15 컨트롤러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를 선택해 주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를 추가하는데요. 자동화된 기능으로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래서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드 퍼스트, 엔터티 프레임워크에서 그냥 코드 퍼스트라는 거는 클래스 기반으로 CRUD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했을 때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드 퍼스트인데요. 뭐를 사용해서 할 거냐? 그 첫 번째가 룸 클래스, 모델 클래스 중에서 ROOM, 룸 클래스를 바탕으로 데이터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 데이터 컨텍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해 주셔도 되겠고, 아니면 추가 버튼 눌러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뭐뭐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컨텍스트 이름은 이제 세미나 정보니까 지금 룸과 스피커니까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어떤 이름을 할까요? 컨프 컨텍스트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컴포넌트 컨텍스트, 컨프 컨텍스트라고 이름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를 생성하고 참조 스크립트 라이브를 생성하고 레이어 페이지를 생성하고요. 이거에 대한 것을 비동기 컨트롤러 액션을 사용할 거냐, 뭐 이걸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뭐 이제 기본 값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다음 레이어 페이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얘를 뭐로 이제 룸에 대한 거니까 룸스 컨트롤러로 컨트롤러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값으로요. 요거는. 그래서 추가. 자, 그럼 스캡폴딩 중 점점점이라고 떠가지고요. 관련된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뭐를? 룸이라는 데면 클래스를 바탕으로요. 룸은 룸 아이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름을 입력해 주는 것을 이제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룸이라는 거 이제 이름만 뭐 이름 하나 만들어 줘요. 예. 그런데 뭔가 에러가 나네요. 예, 죄송합니다. 취소 버튼 누르고요. 이런 이제 클래스 파일 만들었을 때 프로젝트에다 클래스 파일 만들었을 때면 아직 안 만들었죠. 예. 반드시 빌드를 한번 시켜줘야 되는데요. 제 빌드를 안 시켜줬네요. 그래서 다시 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MVC5 프로젝트는 이제 빌드 자동이 안 되기 때문에 빌드를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추가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빌드를 한번 정도 해주고 다시 컨트롤러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추가 새로운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고요. 엔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뷰가 포함된 MVC5 컨트롤러 추가하고요. 자, 어쨌든 자동화된 기능으로 CRUD까지 만들어주는 것을 스캐폴딩, 이제 MVC5 스캐폴딩이라고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우리 자동화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제가 직접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구문이라든가 뷰를 이제 직접 정의하는 직접 정의 방식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그래서 모델 클래스는 룸 클래스를 지정해 주고요. 룸을 지정해주고 데이터 컨텍스트는 기존에 있는 거에다 추가해도 되는데 뭐뭐뭐 컨텍스트라고 해서 컨퍼런스 컨텍스트에서 컨프 컨텍스트라는 것을 하나 새롭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사용하고 룸스 컨트롤러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캐폴딩 중 점점점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좀 전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되기를 이제 희망하면서요. 그래서 메모 엔진 프로젝트의 컨트롤러스 폴더에 룸스 컨트롤러 하나 만드는데요. 룸스 요거 관련돼서 그럼 스피커스 컨트롤러도 하나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이제 관련된 거를 이제 찾아다가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뷰 페이지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룸스 컨트롤러가 하나 만들어지네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요. 컨트롤러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얘가 컨트롤러스의 룸스 컨트롤러.cs 파일 하나 추가가 되네요. 그리고 일단 컨트롤러 저거 하나 추가되는 거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보니까요. 뭐뭐뭐 컨텍스트가 하나 만들어지네요. 컨프 컨텍스트. 그래서 룸하고 스피커, 룸 클래스와 스피커 클래스에 관련된 컨프 컨텍스트가 하나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에 룸스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룸스에 대한 CRUD, create, read, 상세 보기, 업데이트, 딜리트 관련된 CRUD 관련된 뷰 페이지까지도 같이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 룸스 컨트롤러에 잠깐 가보면요. 룸스 컨트롤러에 잠깐 가보면 이렇게 보면 인덱스 메서드, 뭐 디테일스 메서드에서 쫙 그의 기본적인 코드들이 싹 만들어져요. 예.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이제 중요한 거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쪽 코드는 컴프 컨텍스트가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예. 그러면 컴프 컨텍스트라는 이름의 이제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는 참고로 요거 하나는 자동화된 기능에서 요거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는 커넥션 web.config 파일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는 커넥션 스트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 만들어줄 이제 그 새로운 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뷰 페이지들이 만들어집니다. 인덱스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근데 인덱스 페이지 만들어질 때 룸.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창의 모든 문서 닫기에 가서요. 자, 다시 한번 빌드를 하고요. 메모 엔진을 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가 됐고요. 실행하고 슬래시 룸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룸스. 자,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 그래서 슬래시 룸스를 요청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네요. 예. 기본적인 레이아웃의 인덱스. 그래서 create new. 해서 새로운 방.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죠? 그 컨퍼런스 룸에서 뭐 예를 들면 스피커 이제 세미나 방에서 방 이름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방 1로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방 1 또 create new 방 2 이렇게 해서 create 하게 되면 방 1과 방 2란 이름에 뭐가 만들어진다?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는 거죠. 입력만 되는 게 아니라 CRUD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죠. 기본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어떤 거를 바탕으로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드 퍼스트는 뭐를 바탕으로 룸스 컨트롤 말고 룸스 클래스 잠깐 볼게요. 요 이제 룸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바탕으로 뭘 만들어 준다? 룸스 클래스에 이제 룸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바탕으로 룸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에 가서 메모 엔진 잠깐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메모 엔진, .NET 메모 엔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데모용으로 많이 쓰는 두 개의 이제 단어죠. 그래서 메모 엔진 쪽에 가보면 룸에 해당되는 룸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ID, 네임 정도, 룸스 ID, 네임.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데이터 보기 해보면 아하, 방 1, 방 2 제가 입력한 게 여기에 그대로 와서 붙네요. 예, 얘를 바탕으로 CRUD를 자동으로 구현해 준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창의 모든 문서 닫기를 하고요. SQL 서버 개체 탐색기 닫고요. 팀 탐색기도 닫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엔 스피커를 바탕으로 CRUD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컨텍스트 쪽 다시 가볼게요. 컨텍스트 쪽에 보면 요거 룸스 관련된 게 여기 와서 붙는 것처럼 이제 컨텍스트에다가 룸스와 스피커스를 같이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메모 엔진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다시 빌드 정도 한번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스피커스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에 대해서 CRUD를 구현해 주는 거.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컨트롤러를 추가하겠다. 컨트롤러는 MVC5 이제 엔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뷰가 포함된 MVC5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 이번에는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룸스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엔 컨트롤러스를 스피커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룸에 대한 정보를 CRUD 해주는 코드를 자동화된 기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죠. 예, 이런 스캐폴딩 기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이제 편하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자, 좀만 기다리죠. 제 환경이 조금 느린데요. 그래서 모델 클래스 이번엔 스피커 클래스를 지정해 주고요. 컨텍스트는 컨프 컨텍스트를 사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놓고 재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동기 컨트롤러 액션 메서드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냥 이거 체크 안 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스피커스 컨트롤러를 이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그러면 스캐폴딩 중 점점점 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만들고 기존에 있는 그 컨프 컨텍스트 클래스에다가 기존 룸스 밑에다가 스피커스란 이름의 개체를 하나 더 등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스란 이름의 폴더 안에다가 CRUD create, index, details, edit, delete 같은 CRUD 관련된 뷰 페이지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뭐 그런 작업들을 얘가 자동화 해주는 거죠. 예. 자, 스캐폴딩 중 점점점. 자, 좀만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rooms controller.cs 파일처럼 speakers controller.cs 파일이 하나 컨트롤러에 추가될 거고요. 컨텍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드 퍼스트로 만들어준 거는 그 핵심 클래스가 컨텍스트란 이름의 클래스가 이제 루트 클래스로 보시면 돼요. 이제 걔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 오퍼레이션, 데이터 관련된 CRUD 작업을 다 이제 컨텍스트 클래스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스피커스 컨트롤러에다가 이번에는 태스크 오브 액션 리절트를 반환시켜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create, read, 업데이트, 딜리트, 뭐 디테일스 이러한 CRUD 관련된 메서드들이 만들어졌고요. 닫고 그러면 이제 요 스피커스 컨트롤러가 하나 더 만들어졌고요. 스피커 클래스를 바탕으로 스피커스 컨트롤러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모델스에 보면 기존에 컨프 컨텍스트가 만들어진 상태에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스피커스가 룸스 밑에 스피커스가 하나 더 등록이 되네요. 아하,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뷰스 폴더에 가보면 아하, 룸스 폴더에 룸 클래스 관련된 CRUD가 만들어진 것처럼 스피커스 폴더에 관련된 CRUD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으로 만들어진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예쁘게 꾸며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스캐폴딩 기능은요, 뼈대를 만들어줘서 도와주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뷰스 폴더에 가서 스피커스 폴더, 그러니까 현재 프로젝트를 빌드 하고요. 다시 한번 빌드 정도 한번 해주고요. 아까 에러를 한 번 정도 냈으니까 에러가 안 났었으면 이제 빌드를 안 하고 바로 했을 텐데요. 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빌드 하고요. 자,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 슬래시 스피커스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슬래시 룸 슬래시 스피커 슬래시 룸 슬래시 스피커에서 이번 스피커를 입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 쪽에 보면 룸을 참조를 해요. 코드 쪽에서.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스피커 이름, 뭐 이제 포토,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렇게 나오네요. 아,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됐네요. 다른 스피커를 썼네요. 제 프로젝트에 스피커 클래스가 두 개 있었네요. 예. 자, 포토, 타이틀, 디스크립션이니까 엉뚱한 거. 아하, 다시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잠깐 닫고. 스피커 클래스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지정을 잘못했었네요. 예, 그러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피커 컨트롤러 지우는데 몇 분 걸리는 거 아니니까 삭제. 지금 그 다음에 자, 컨프 컨텍스트에서 이 스피커 라인 이 한 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스 컨트롤러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모든 문서 닫기.
왜 그러냐면 제 거에 스피커스 여기에는 스피커 클래스가 없는데요. 아마 에어리어 쪽에 아마 스피커 클래스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 세미나 정보 관련된 건 스피커란 단어로 써가지고 잠깐만요. 에어리어 쪽에 보면 컨퍼런스 쪽에 보면 모델에 보면 스피커 클래스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예. 메모 엔진 모델 안에 스피커가 또 있네요. 스피커 올드 버전도 있고요. 예. 요거랑 충돌이 나서 그렇습니다. 예. 자, 요거랑 충돌이 났는데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어디로 가서 모델 클래스에 가서 하나의 프로젝트에다 모아놓다 보니까 모델 클래스에 가서 스피커 어디 있죠? 스피커. 자, 룸 언더스코 스피커인데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얘도 제가 아까 에러가 안 났었던 게 제가 오탈자를 냈었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리 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스피커인데요. 예, 스피커로 하게 되면 야, 얘가 이렇게 에러가 났었어야 되는데요. 왜 에러가 났냐면 이러고 이미 스피커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요거를 제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룸 스피커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를 룸으로 하고요. 얘를 스피커를 참조하면 어떤 스피커를 참조하냐면 다른 스피커를 참조하는 거니까 얘를 룸 스피커, 룸의 룸 스피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룸의 룸 스피커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미 제가 스피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한번 썼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룸 스피커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다시 메모 엔진 다시 빌드 하고요. 다시 룸 스피커에 대한 CRUD를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컨트롤러를 엔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뷰가 포함된 MVC5 컨트롤러로 추가하고 모델은 룸 스피커스로 대체하고요. 자, 모델 클래스는 룸 스피커 아니라 룸 스피커. 얘의 컨텍스트는 컴프 컨텍스트를 그대로 쓰고요. 비동기 컨트롤러 액션 한번 만들어 보고요. 룸스 스피커 컨트롤러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피커 이제 제 단어를 또 틀린 거죠. 룸 스피커라고 단어를 바꿨어야 되는데 잘못 바꿨네요. 취소. 죄송합니다. 룸의 스피커에 보면 요거 룸이 아니라 요거를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룸 스피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아이디가 아니라 이름은 룸 스피커 아이디 또는 이제 그냥 아이디로 해도 되는데요. 요 규칙은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규칙은 따라주도록 할게요. 그냥 요걸 아이디로만 해도 되는데 그냥 룸 스피커 아이디 클래스 이름 점 아이디 그냥 클래스 이름 아이디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뭐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뷰스 폴더 안 만들어졌고요. 다시 빌드 다시 스캐폴딩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러에 추가 컨트롤러 자, 룸 스피커 컴프 컨텍스트 나나닥 예, 추가. 자, 이번에는 에러가 나지 않기를 한 번씩 에러를 보여줬네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어떤 이제 빌드라든가 어떤 하나의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 이제 항상 이제 빌드란 작업이 들어가고요. 참고적으로 에이스넷 코어에서는 자동 빌드이기 때문에 이제 로즐린 컴파일러에서 자동 빌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데요. ASP.NET 4.6 즉 단넷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시점까지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새로운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으면 중간중간에 이제 빌드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정보를 이제 이런 자동화된 기능에서는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룸 클래스와 룸 스피커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룸 클래스 관련된 CRUD는 룸스 컨트롤러에, 그 다음에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룸
스피커란 이름의 룸 스피커란 이름의 클래스 관련된 컨트롤러를 만들고 뷰 페이지 만들고요. 그리고 그 이제 어디 부분 룸 관련된 거 스피커 말고 룸 관련된 거를 자동으로 드롭다운 리스트로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 룸 스피커 컨트롤러.cs 파일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지정하면 룸스 스피커로 바꿨습니다. 룸 스피커로 바꿨고요. 모델에 이거 말고 컨텍스트에 보면 이거 룸 스피커로 바꿨고요. 룸 스피커에 룸 스피커스. 그다음에 룸 스피커스 관련된 CRUD를 구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해. 컨트롤 F5번 눌러서 룸 스피커스. 아하하하. 컴프 컨텍스트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컴프 컨텍스트를 한번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그 컨텍스트에 새로운 클래스 파일이 추가가 됐어요. 룸 스피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코드 퍼스트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요 절차가 필요하죠. 이건 해줘야죠. 자, 그러면 하나의 컨텍스트 어딨죠? 모델에 보면 컴프 컨텍스트에 처음에 요것만 만들어져 있었어요. 요것만 룸스 클래스.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니까 룸스 클래스라는 이름의 뭐가 만들어졌다? 테이블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룸 스피커 클래스를 바탕으로 룸 스피커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보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에 잠깐 가보니까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이 느낌이 없네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왔는데 룸 어딨죠? 룸이 있는데 룸 스피커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만들고 처음에는 얘가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근데 또 다른 거 새로운 거 추가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룸 스피커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려면 컨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를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드 퍼스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하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를 해주려면 누겟 이제 보기에 다른 창에 패키지 관리자 콘솔을 사용해서요.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누겟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매니저에서 누겟 패키지를 사용해서 enable migration tab enable migration이라는 이름의 명령어를 먼저 요청해 주고요. 즉 현재 저 같은 경우 메모 엔진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다가 enable migration이라는 이름의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즉 현재 처음에 코드를 만들 때요. 룸스 컨트롤러하고 룸스 스피커 컨트롤러를 먼저 만들었고 실행하게 되면 한 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룸 따로 스피커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줘.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즉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럼 enable migration이라는 이름의 명령을 먼저 어디에다가 그 메모 엔진 프로젝트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적용하겠다 해서 enable migration이라는 이름의 명령어를 먼저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컨텍스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컨텍스트 타입이 제가 컨텍스트라고 했잖아요. 위쪽 화살표 다음에 컨텍스트, 그러니까 컨텍스트 타입 네임. 자, 컨텍스트 타입 네임은 어떤 컨텍스트 중에서 컨텍스트 타입이 제가 컨텍스트. 컨텍스트가 제가 몇 개가 있나요? 모델에 보면 뭐뭐뭐 컨텍스트가 몇 개 있어요. 제 맥심 컨텍스트, 뭐뭐뭐 컨텍스트, 테크 컨텍스트 있는데 이번에는 뭐 관련해서 컴포넌트 컨텍스트라고 해서 컴프 컨텍스트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얘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요번에는 enable migration 그냥 하나만 있을 때는 딱 하나만 주면 되는데요. 아예 컨텍스트를 메모 엔진 컨텍스트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놓고 쓸 수 있지만 복잡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모듈 단위로 하나의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럼 컴프 컨텍스트 엔터 쳐서 이제 즉 컴프 컨텍스트 관련된
뭐 그래봤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리고 자, 뭐 단계별로 가니까 좋으네요. 다시 위쪽 화살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해라? 기존에 이제 그 컨피규레이션이 있다. 설정 파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force 명령을 사용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덮어쓰기 해라. 강제로 덮어쓰기 해라. 해서 force라는 이름의 명령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ce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다시 엔터. 뭐 단계별로 가니까 좋으네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컨텍스트에다가 강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해줄 수 있게 구성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네요. 예,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쪽에 잠깐 가보면 이렇게 컴프 컨텍스트 어쩌고저쩌고 뭐 시드 값도 있고요. 요거 또 하나 만들어지고요. 룸 스피커 관련된 것도 하나 만들어지고요. 예.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룸 스피커가 이제 하나가 포함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enable migration이라는 이름의 명령어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enable migration이라는 이름의 명령어 사용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다면 add migration으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어떻게 해라. 뭐 나는 요번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룸 스피커 뭐 이제 룸 스피커 add 추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add migration으로 하나 요 이니셜이니까 처음에 이니셜이고요. add migration으로 하나 더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add migration이라는 명령어로 현재 설정 사항을 다 읽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룸 스피커 add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요거는 현지점에서 없어도 상관없는 건데요. 자, 그러고 나서 enable migration, add migration 그런 다음에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요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현재는 스피커 이제 룸스 테이블밖에 없는데 룸 스피커스 테이블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치자. 명령어 세 번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의 명령어가 있다는 거죠.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의 명령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enable migration, 이제 add migration, update migration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옵션들이 있는데 그냥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이제 여러 개 있어요. 타겟 마이그레이션에서 어떤 걸 타겟을 할 거냐? 요거. 룸 스피커 요걸로 타겟하겠다. 이렇게 타겟 마이그레이션을 따로 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하게 되면 현재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정보를 읽어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반영을 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됐고요. 요거 add가 실행이 됐네요. 현재 시점에서. 자, 그러고 나서요. 자, 테이블이 생성됐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서버 기체 탐색기에서 이제 바로 새로 고침 됐네요. 그래서 룸 스피커가 만들어졌네요. 룸 스피커 아이디 네임 룸 아이디 이런 식으로 요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제가 어떻게 보면 빼먹은 게 더 좋을 수도 있었네요. 예. 아니, 빼먹은 게 아니라 먼저 같이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요 에러 메시지 안 나요. 그런 경우 이렇게 자, 추가적인 기능들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뭐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그래서 enable migration, context type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add migration으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update database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닫고요. 다시 창 닫고 모든 문서 닫기 해서 다시 실행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 그래서 여기 가서 슬래시 룸 스피커 새로 고치. 자, 이제 떴네요. 예. 자, 어렵게 띄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 버튼 눌러서요. 보면 이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룸스에서 그냥 자동으로 얘를 참조하니까 자동으로 가서 드롭다운 리스트를 만들어주네요. 이런 거 요 기능까지. 그래서 이름은 뭐 예를 들면 홍길동은 1번 방에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다시 create new. 그 다음에 백두산은 어디에서 2번 방에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임꺽정은
임꺽정은도 역시 방 2에서 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특정한 룸에 어떤 스피커는 어느 룸에서 뭐 세미나를 지정한다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것까지도 기존 부모 테이블 룸 스피커는 룸 아이디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렇게 룸 아이디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바인딩 시켜주는 그 기능까지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서 룸에 가서 룸을 하나 더 추가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 3을 추가해 줄 수가 있겠죠. 추가하고 와서 다시 어디로 와서 룸 이제 어디 룸 스피커스 보면 방 1, 방 2, 방 3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가져와서 읽어준다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을 어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CRUD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코드 타이핑으로 만든 게 아니라 스캐폴딩이라는 이름의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뭐 이런 기능이 뭐다? 스캐폴딩이라는 이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 그래서 두 가지 클래스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 줬다는 거죠. 자, 이런 거 하나의 클래스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만들고 관련된 CRUD를 자동으로 구성하고요. 또 이제 또 테이블을 구성할 때 부모 클래스를 지정해 줘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부모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다가 뭐 드롭다운 리스트 같은 곳에다가 바인딩 시켜서 출력시켜 주는 것까지 이렇게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드 퍼스트 기능과 스캐폴딩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코드를 이제 구현할 때 좀 더 빠르게 구현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세적으로 건드려 주고자 할 때는 해당 부분을 직접 여러분들이 코드로 구현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요 MVC5에서 제공해주는 자동화된 기능인 스캐폴딩 기능과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드 퍼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의 테이블 또는 관련된 테이블을 뭐 이제 클래스 기반으로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드 퍼스트가 뭐야? 클래스에서 테이블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뷰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스캐폴딩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컨프 컨텍스트, 하나의 세미나에 대한 룸 정보와 이제 스피커 정보를 입력해주는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정리, 마지막으로 코드 정리 하나 할게요. 그래서 룸 언더스코 스피커인데요. 예, 이렇게 됐고요. 이게 이제 그 추가적인 어떤 이제 확장 기능 중에 뭐 유료 버전 중에 하나인 뭐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요만큼을 해놓고 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또는 특정한 기능으로 이제 따로 뭘 해줄 수가 있냐면 따로 CS 클래스 파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잘라내기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클래스 파일 하나 추가해서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룸 스피커.cs 파일을 따로 만들고 여기다가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이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름 바꾸기 해서 다시 룸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에 대한 변경은 하지 말고요. 싹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룸 클래스하고 룸 스피커 클래스 이 두 가지를 따로 이제 모델스 폴더에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 코드 정리까지 했으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